오늘은 31쪽 함수의 극한의 응용 페이지 31 함수의 극한의 응용. 자, 이거 뭐 이미 이걸 영상 본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거. 자, 뭐냐면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대. fx하고 gx가 있는데 얘는 리미트 x를 a로 보냈대요. a로 보내는데 그 함수를 fx를 gx로 나눈 이 함수를 x에다가 a를 대입한 거라는 얘기야. 극한은 대입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입을 했더니 l이라고 극한값이 생겼대요. 극한값이 생긴 거야. 오케이? 그렇잖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극한은 대입을 하는 거거든. 잘 봐. 요 놈이 있는데 gx분의 fx라는 요 놈이 있는데 x가 a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느꼈죠. 그쵸? 그랬더니 얘가 0이 돼버려.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은 fx에다도 a를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1. 그러면 0분의 1 하면 엄청나게 큰 수가 되죠? 그쵸? 수렴하지 않겠죠? 이해돼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닌 다른 놈으로 가버리면 얘는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러면 얘가 어떤 값에 수렴하려면 분자도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0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버리면 수렴할 수가 없겠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이해돼요? 오케이?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a를 넣었어. 그랬더니 여기다 넣었더니 fa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야. 분자가 0.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이야. 얘가 0이 아니래. 분자가 0이면 분모가 뭘 와도 0이 되잖아. 근데 0이 아니래. 그 얘기는 분모 또한 역시 0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으로 안 가잖아? 어떤 수를 갖다 놔도 0이 될 거거든. 그쵸? 근데 0이 아니야, 극한값이. 그 얘기는 분모도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종합하면 뭐냐면 0으로 가는 놈 분의 0으로 가는 놈은 어떤 값을 가져. 극한값. 똑같이 0으로 가니까 약분돼서 1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고3 내내 할 거야. 이건 뭐 이거 몰라가지고 수학 못하는 애는 없어.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나?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구나. 분자가 0으로 가네? 그러면 극한값이 0이 돼야 될 텐데 봤더니 0이 아니야. 그럼 분모도 또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함수의 극한 응용 얘기인데 정말 문제로 너무 많이 나와요. 아주 지겹게 나옵니다. 이건 많이 하게 될 거야. 이 개념이 일단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별표 쳐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상식. 자, 뭐냐? fx보다 gx가 크대요. fx보다 gx가 크대. 커.
그럼 예를 들어서 fx를 하나 볼게. 예를 들어서 얘는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분의 1보다 큰 거 하나 생각해봐. 뭐 있어요? x분의 2 있겠죠 뭐. 그쵸? 그러면 x가 양수일 때만 보자. 얘가 항상 크죠? 그죠?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얘가 항상 커요. 그죠? 자, 얘를 리미트 x를 5로 보냈어요. 그럼 얘 값은 뭐냐? 5분의 1이죠 뭐. x가 5로 가니까 x가 5로 간다 그러면 x가 5를 넣는 거야. 5는 아니지만. 오케이? 얘는 얼마야? 5분의 2죠. 여전히 부등호가 성립하네요. 그쵸? 근데 여기 봐요. 이번엔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분모가 무한대로 커져요. 0으로 가겠죠?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 2든 1이든 0으로 가까워질 거 아니야? 0이 된다는. 극한을 취했더니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두 함수 관계가 fx보다 gx가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값은 리미트를 취한 값은 부동의 방향이 바뀔 일은 없지만 같아지는 경우는 있다는 얘기야. 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어느 한 함수가 더 커. 그러나 그놈의 극한 값은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이번엔 fx, gx, hx 이런 세 개의 함수가 있어. 세 개의 함수가 있어. 책에서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 등호 안 들어가도 성립해요.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놈의 함수 값을 알고 싶어.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알고 싶어. 근데 직접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gx는 fx보다 크고 hx보다 작다고 했거든. x를 a로 보냈더니 이놈이 알파라는 값에 수렴을 한대. 그리고 이놈도 극한값을 조사해봤더니 알파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요 사이 놈 끼죠? 요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이 양쪽이 똑같은데 얘는 별 수 있어? 같아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놈은 결국 알파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3x제곱 플러스 2 뭐 fx가 있어? x제곱분의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요게 있대.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럼 얘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럼 아는 거는 우리 얘 무한대로 보낼 수 있죠. x를 2차니까 최고차항에게서 3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쵸? 자, 얘도 2차니까 1분의 3으로 수렴하겠네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야 돼? 3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문제들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
그리고 방학 때 어떻게 더 졸릴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자, 잠깐 한 10분만 졸지 말고 10분 하고 나서 내가 조는 시간 줄게요. 자는 시간. 그때는 졸든지 자든지 하고 떠들 사람은 여기 김강희실이나 여기 송화시장 있죠? 거기 과일 가게 옆에서 떠들면 티 안 나요. 거기서 떠들면 돼요. 자, 페이지 32.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13쪽이에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간다. x-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b 얘가 4분의 1이다. 자,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범인을 잡듯이 단서를 찾아 나가는 거야. 사실 수학은 그거거든. 자, 이제 볼게요. 문제를. x가 1로 간대요. 1로 가면 제일 먼저 이게 보이겠네? x가 1로 간다. 1을 대입했더니 얘는 뭐야? 0이죠. 0에 가까워지죠? 아, 끝났네.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그럼 x에다 1을 대입해요.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1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루트 x에다 1을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1이 빼기 b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식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우리가 하나로 줄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쓰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a 플러스 1 이놈은 마이너스 b인데 여기서 b는 뭐가 나와요? 루트 x 왜 a 플러스 1로 했죠? 그쵸? 됐나요? 아, 여기는 a 플러스 1. 아, 바보야. 그쵸? b는 뭐예요? 루트 a 플러스 1이죠? 그치? b 대신에 루트 a 플러스 1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게 없어. 아, 그래, 계산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근호가 있잖아. 근호 있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유리화 한다고 배웠거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유리화 하는 거죠. 분자의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그러면 이는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x 빼기 1이 나오나요? 그쵸? a 없어지고 x 빼기 1 분모는 x 빼기 1이 있고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귀찮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 이제 1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2배의 루트 a 플러스 1이 되고 분의 1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3이면 2 곱하기 2 4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a가 3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a 3 나오면 자동으로 여기다 넣으면 b도 나오겠죠? b는 2가 나오고 오케이? 근호가 있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2번은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2로 간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x 마이너스 2 얘가 2분의 1이래요. 봅시다. 분모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미지수 a, b 때문에. 분자는 알죠. 분자는 2 넣으면 뭐야? 0으로 가죠?
그쵸? 그럼 0으로 가면 얘가 0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놈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2를 넣으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고1 때 배운 게 나오죠? 2를 넣으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는 x-2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일단 2를 넣어보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자를 써보면, 분모를 써보면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분의 x 마이너스. 자, 얘는 반드시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져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상성만 맞춰주면 돼요. x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a 플러스 2 하면 상수항 같아지죠?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오케이? 분해 x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또 약분이 돼요. 이쁘게. 남는 건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인데 x가 2로 간대요. 2 넣으면 4 플러스 a분의 1이 바로 뭐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0이 되네? 그쵸? 뭐 잘못 썼어요? 예? 3분의 1이네요. 응용을 해봤어요. 3분의 1, 얘가 3분의 1.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치? 벌써 두 문제를 푼 거죠. 얘가 2분의 1일 때도 풀고 3분의 1일 때도 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면 돼요. 확인 체크도 마찬가지고. 자, 필수 예제 14번 잠깐 볼게요. 이거 잘 해놔야 돼, 진짜. 확인을 안 하려면. 다항함수 fx가, 자, 특히나 요거 정말 수능에도 잘 나오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fx가 1이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 얘가 1일 때 f0을 구하래. f0을 구하라는 얘기는 f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간단합니다, 이것도. 왜? 자, 볼게.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는데 1로 수렴했네? 2x제곱이죠? 그러면 fx라는 놈은 2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뭐. 그쵸? 최고창의 개수로 가니까. x가 무한대일 때. 오케이? 그럼 fx는 이놈은 2x제곱 뭐 가겠네. 이걸 판단해달라는 얘기야, 처음에. 됐나? 그 다음 분모 두 번째 걸 보자. x가 2로 간대요. 2 넣으면 얘 0 되죠. 자,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치? 2 넣으면 얘는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뭐로 가? 0으로 가야 되죠. 2를 넣으면 0으로 가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 fx는 요 놈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치? 2를 넣으면 0으로 가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2잖아. 오케이? 그럼 fx를 어떻게 놓으면 될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여야 되고 2차식이어야 되고 얘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수렴하죠? 그리고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뭘 가져야 될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요 놈을 대입을 해보면 자 fx 대신에 2x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0으로 안 가겠죠? 2 넣으면 분모는 2 네. 2 넣으면 2 플러스 a 에다가 2를 곱하니까 4 플러스 2a가 되죠? 얘가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끝이네요. 아 그럼 fx라는 놈은 2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놈이 되겠다라는 거죠. f 0을 구하라 했으니까 0만 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아닌가? 뭐 계산 잘못했나? 뭐 잘못 썼나? 예? 왜 그래 오늘? 2 넣으면 그쵸? 그럼 a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됐죠? 또 두 문제 풀었네요. 하나 가지고. 오케이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거 무한대로 간다.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다항함수만 배울 텐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2차야. 그럼 분자도 똑같이 2차가 돼야 되고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이걸 알고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똑같이 0으로 간다. 이거죠. 됐나요? 다음 이제 필수 예제 15번. 오늘 이거 너무 간단해요. 자, 3x 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fx 3x 제곱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자 부등호에서 이것도 돼요. 등호도 마찬가지로 얘 리미트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간다 하면 얘만 해주면 안 되겠죠? 마치 세 군데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것처럼 그쵸? 그래도 똑같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해주면 되겠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해? 어디로 수렴해요? 최고차항의 개수 3분의 1로 수렴하죠? 그쵸? 얘 어디로? 최고차항의 개수 3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이놈도 어쩔 수 없이 뭐지? 3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이걸 응용한 거야. 뭐냐면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3x 더하기 1 fx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이걸 만족한대. 근데 구하라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을 구하래요. 그쵸? 어깨 썼죠? 자 이제 봐요.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fx가 뭔지는 몰라 우리는. 그럼 뭘로 만들어줘? 이걸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fx의 제곱이 있죠? 해볼게요. 그럼 fx의 제곱을 구해야죠. 제곱. 그럼 이놈도 제곱하면 되겠죠? 이놈도 똑같이 제곱을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부도 방향 안 변하죠. 제곱을 해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수라고 한 거야. 자, 이제 분모 x제곱 플러스 1만 만들면 되죠. 왜 눈이 아파요? 아니 좀 건조해.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 하니까 아니다. 이제 fx 제곱을 만들어 놨으니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기만 하면 되겠죠. 나누어주기만. 똑같이 양수죠. 양수.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음수여도 양수죠. 뭐 제곱하고 더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놓고 x를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 분모 2차. 분자는 3x 플러스 1제곱이니까 2차죠? 똑같이 차수가 같아. 수렴하겠네요. 분모의 최고차항계수 1. 분자의 최고차항계수는 제곱하면 뭐야? 9x제곱. 9가 되죠? 그럼 이놈은 9로 수렴하겠네. 얘 할 것도 없어. 얘도 조금 9로 수렴해요.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만약에 얘가 19로 수렴해. 그럼 몰라요.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얘도 9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수예제 16번은 도형은 정말 잘해야 돼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냐?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봤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자, 필수예제 16번은 이렇대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 그리고 이 안에 정사각형이 있대요. 역사각형 같이 생겼네. 자, 정사각형처럼 보면 돼요.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 자, 여기 봐요. SA라는 거는 넓이를 A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넓이를 A로만 표현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의 값을 구하지요. A는 양수래죠. 자,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걸 써야죠. 여기 좌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모르니까 K로 놔야 되겠죠. 그쵸? 세계적으로 뭘로 놨냐? T로 놨냐? T로 놨대요. 그래, T로 하자. 똑같이. T로 놨어요. 그럼 요 점은 T, 여기다 넣는 거죠?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가 되겠네. 그쵸? 이제 얘가 정사각형이야. 그럼 뭐만 따지면 돼? 가로와 세로가 같다. 그쵸? 그걸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로가 뭐예요? 얘가 t면 얘는 마이너스 t. 2t네요. 2t가. 자, 세로는 요놈이 세로죠. y의 값. 그쵸? 0에서부터 이만큼.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t제곱 플러스 a. 요놈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해야 돼. 가로를 뭘로 나타내야 돼? a로만 나타내야 돼. 그래야지 넓이가 a로 나타나겠죠. 그럼 얘는 뭐야? 좌변으로 넘기면 a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t의 값이 2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놈 가지고 근해 공식 써야죠. 뭐 t라는 놈은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여기 a 돼 있네요.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 1 플러스 a 제곱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다 해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t 하나를 이렇게 봅시다. 플러스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죠.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 자, 이제 SA를 구합니다. 넓이. 이놈 제곱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다 일일이 다 전개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봐봐. T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의 2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SA, 식만 써요, 일단. SA라는 놈은 우리가 구하려는 게 극한값이니까 굳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걸 잘해야 돼. 이놈의 2배야.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 요놈의 제곱이죠. 됐나요? 그래놓고 이제 봐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요 안에만 보자. 얘 몇 차야? 1차잖아? 그쵸? 얘 몇 차예요? 상수 무시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1차죠? 얘 개수 얼마예요? 1이고 얘는 2가 곱해지고 A 나오니까 얘 개수는 2네요.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놈을 어떻게 한대요? 제곱한다며. 제곱만 해주면 돼. 수학 금방 나온다는 얘기. 오케이? 굳이 얘를 제곱하고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극한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다 계산을 했는데 시계값을 최대한 계산을 하지 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 안 될 때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물 한 잔 먹고 좀 정신 좀 맑게 하고 이제 오늘은 함수의 연속 그 부분을 배우도록 할게요.